아니, 어디서 다 늙어가지고 똥차를 끌고 나와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저희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런 사고 내시고 부인하시면 어떡해요? 토요일 아침 아내가 좋아하는 소금빵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일에는 바빠서 못하지만 주말만큼은 제가 직접 아내의 아침을 챙기는 게 30년째 해온 소소한 행복이에요. 여보, 오늘은 소금빵 좀 사다 줄래요? 그래, 내가 사올게.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하면 의뢰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를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검소한 걸 좋아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꼭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아요. 작은 모닝을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잠시나마 회사 일을 잊을 수 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빵집까지 앞으로 5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크게 흔들렸어요. 이게 무슨 백미러로 흰색 벤츠가 보였습니다. E클래스였나요? 최근에 나온 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아줌마의 모습이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날 아침 제가 겪은 황당한 상황과 그 후에 벌어진 예상치 못한 반전을, 그리고 한 번의 작은 접촉사고가 어떻게 인생의 교훈이 되었는지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닝을 타는 회장과 벤츠를 타는 아줌마의 이야기를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모저모 인생살이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실 때는 속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을 꾹 눌러두시고 매일 저녁 8시에 올라오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어보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어디서 다 늙어가지고 똥차를 끌고 나와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벤치에서 내린 아줌마의 첫마디였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정차 중이었고 뒤에서 박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줌마, 제가 브레이크 밟고 서 있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제가 박은 거잖아요. 황당한 마음에 차에서 내려보니 뒷좌석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창밖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CCTV라도 확인해 보시죠. 뭐요? 지금 저를 사기꾼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 차값이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아줌마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벤츠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다 제 차를 한번 쓱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죠. 에휴, 저런 차나 타고 다니시는 분이 책임감이 있으시겠어요? 블랙박스는 있기는 한 거예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차라 후방 카메라도 블랙박스도 없었거든요. 그럼 경찰 부르시죠. 네, 그래요. 경찰 부르세요. 제가 지금 바로 신고할게요. 아줌마는 거침없이 전화기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뒷좌석 아이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엄마, 우리가 박은 거 아니야? 우진아, 조용히 해. 아이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큰 소리치는 모습이 과연 좋은 부모의 모습일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으니까요. 얼마 후 출동한 경찰관은 양쪽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시다면 일단 과실 여부 판단을 위해 경찰서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줌마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세요. 제가 뭘 했어요? 이런 분들이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저는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따라오는 흰색 벤츠를 백미러로 보며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소금빵은 못 사가게 되었네요.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아줌마의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런 사고 내시고 부인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현장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현장 검증이요? 좋아요. 언제든 하시죠. 어차피 이분이 후진하다 박으신 거. 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사고 장소에서 만나시죠. 박 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아줌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타고 와야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문득 입가에 작은 미소가 지어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는 다른 차를 타고 현장에 향했습니다. 집 지하 주차장에 있던 벤츠의 최상위 모델인 마이바흐를 꺼내는 순간 운전기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이 차를? 응, 어쩔 수 없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과 벤츠 아줌마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바흐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탔던 차는 수리를 맡겨서 아줌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똥차 타는 노인네를 무시하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혹시 회장님, 경찰관이 저를 알아보고는 놀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명함을 꺼내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거기 서 있어요? 멀리서 급하게 뛰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바로 아줌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아줌마 남편의 말끝이 떨렸어요. 그의 뒤에 서 있던 아줌마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분이 당신 회사 회장님?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줌마의 남편, 그러니까 우리 회사 상무가 급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상무님, 일어나세요. 지금은 회사 일이 아니라 교통사고 건으로 모인 자리니까요. 제 말에 상무는 더욱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분이 당신 회사 회장님이셨어?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회장님이셔. 그제서야 아줌마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고압적이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실례를 했네요. 어제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사실 아주머니. 제가 말을 자르자 그녀는 흠칫 놀랐습니다. 어제는 똥차 타는 노인네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갑자기 뭐가 달라진 건가요? 뒤에 서 있던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게 마음 아팠을 테죠. 상무님, 네, 회장님. 댁에서는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상무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어요. 가르치다니요. 제가 자초한 일이에요. 아줌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형사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벤츠 운전자분께서 후방 추돌 책임을 인정하시는 걸로. 네. 제가 뭐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줌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때 아줌마의 아들이 조그맣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하신 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도 못하고. 죄송해요, 할아버지.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켜봐야 했다는 게 더욱 마음 아팠어요. 상무님, 네, 회장님. 다음 주 임원회의에서 승진건이 있었죠?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곧 있을 임원 승진 심사에서 그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회장님, 제발. 아줌마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벤츠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보는 건 남편의 앞길을 자신의 거짓말로 막은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상무 부부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상무님. 네. 회장님.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이런 일이 있었다면 회사에서는 어떨지. 아버님. 제발 남편 잘못이 아닙니다. 아줌마가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하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떠나기 전 상무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박 형사가 사고 조서를 정리하는 동안 아들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희 엄마가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 거예요. 제가 지켜볼게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그래, 잘 지켜보렴. 내가 바르게 자라는 게 너희 엄마 아빠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야. 현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상무 부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 앞에서만큼은 떳떳했으면 좋겠다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모닝을 타고 소금빵을 사러 가는 중이었죠. 같은 사거리, 같은 신호등 앞에서 멈추었을 때였습니다. 옆 차선에 멈춘 차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벤츠 아줌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차는 전과 달리 소형 SUV였어요. 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보육원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뒷좌석에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매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러 가요. 신호가 바뀌고 각자의 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그들의 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지켜보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소금빵을 건네며 생각했습니다. 값비싼 차를 타는 것보다 값진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정직과 겸손이란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